필요한 밴드 구조 얘기를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가장 간단한 형태인 천 인슐레이터를 조금 소개하고 나면은 아마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그래핀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핀의 이제 밴드 구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핀의 밴드 구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타입 바인딩 모델을 풀면 감마 MK, 그러니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감마 MK로 에너지 스펙트럼을 그리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K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 근처를 보통 디라콘이라고 불러요. 디라콘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처의 피직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전에 구했던 해밀토니안이 있었죠. 그죠? 그 해밀토니안이 어떤 식이었냐면 phi A, phi B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타입 바인딩 파라미터가 타입 바인딩 모델이 있었는데 걔를 K 포인트 근처에서 전개를 하면 요 K 포인트 근처에서 작은 모멘텀 디퍼런스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피직스는 요 근처니까 요 근처에서 타입 바인딩 모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개를 해주면 어떤 거를 학생들이 볼 수 있냐면 이게 이제 그 모멘텀 K가 있고 얘가 요 K 포인트 근처에서 살짝 변하는 정도를 데이터 K라고 해주면 요 데이터 K도 데이터 KX, 데이터 KY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전개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전개를 해주면 테일러 익스펜드 하는 과정은 제 렉처로 돼 있고요. 전개를 해놓고 보면은 요 파트가 마이너스 데이터 KX 플러스 I 데이터 KY 이렇게 적어지고요. 마이너스 데이터 KX 마이너스 I 데이터 KY 그 다음에 어떤 상수값 이게 이제 일렉트론이 뛰어다닐 수 있는 확률 정도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K 포인트에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혹시 학생들이 파울리 매트릭스라는 거를 학부 양자각 시간에 들었다면은 걔네가 이제 정확히 시그마 X, 데이터 K, 그 다음에 시그마 Y, 데이터 KY로 적어집니다. 시그마 X가 어떤 애였냐면 0, 1, 1, 0인 그냥 2x2 매트릭스를 부르는 이름이고요. 혹시 양자역학을 안 들은 친구들은 시그마 Y는 0, I, I인 애를 시그마 Y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얘를 잘 보면 데이터 KX 시그마 X 더하기 데이터 KY 시그마 Y 꼴로 떨어지는 거를 쉽게 체크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간단한 테일러 익스펜션이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면 돼요. 그리고 그 K 프라임 포인트, 그러니까 요 육각형 격자 끝에 있는 지점이 정확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K랑 K 프라임, 얘는 다른 포인트예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K 프라임에 대해서 다시 또 전개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데이터 KX 시그마 X 더하기 데이터 KY 시그마 Y 이런 걸로 적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노트할 게 이제 두 개 정도가 있는데요.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밀토니안이 K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온다라는 거, K에 이제 리니어하게 나온다라는 거 하나랑 여기에 뭔가 파울리 매트릭스가 이렇게 곱해진 꼴로 나온다라는 거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파울리 매트릭스가 어떤 애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이제 스핀 하프 모델에서 나와요. 스핀 하프 시스템. 학부에서 이제 스핀에 대해서 배우죠. 그죠? 스핀이 업다운이 있는데 그거를 다룰 적에 나왔던 애가 시그마 X랑 시그마 Y예요. 그래서 마치 뭔가 스핀으로 기술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정도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에너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줄 수가 있죠. 그죠? 다이고널라이즈를 하면은 에너지가 된다 그랬죠. 그 밴드 구조가 된다 그랬었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이 데이터 KX 제곱 더하기 데이터 KY 제곱에 이제 스퀘어 루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생들이 이걸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해보면 에너지가 K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익숙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랑은 달라요. 그 학생들이 이제 학부생 때 봤던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에너지가 P 스퀘어에 비례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에너지가 P 스퀘어 나누기 2m이었어서 P가 대략 모멘텀이니까 K 스퀘어로 가죠. 그죠?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는 에너지가 K 스퀘어로 가는 데 비해서 여기는 에너지는 K로 간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모멘텀이랑 에너지가 서로 리니어한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릴레티비스틱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그 물리 시간에 들었던 릴레티비티랑 정확히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왜 릴레티비스틱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상대론적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상대론에서 아인슈타인이 노트했던 가장 큰 피직스 중에 하나가 타임도 스페이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면 이제 갈릴리안이나 이제 뉴턴 피직스는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해도 괜찮은 얘기예요. 거기서는 이제 내가 파티클이 타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타임이 이제 매개 변수 역할을 해주는 건데 릴레티비티에서 잘 생각해보면 막 스페이스 타임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릴레티비티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릴레티비티가 임플라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임이랑 스페이스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타임이랑 스페이스의 길이가 서로 리니어하게 연결이 되고요. 릴레티비스틱 시스템에선 둘이 거의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에너지랑 모멘텀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모멘텀은 유닛을 잘 보면 1 over length예요. 1 over length고 에너지는 대략 1 over time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데이터 x 곱하기 데이터 p를 하면 뭐 h바보다 크다 이런 거 들었었죠, 그죠? 그것처럼 p는 대략 1 over length에 비례하는 값이고요. 에너지는 1 over time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characteristic time이 있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간 조금 헤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이해 못해도 괜찮고요. 꼭 이해해야 되는 파트랑 기억해야 되는 파트는 제가 다시 언급을 할 거니까 제 설명들이 혹시 잘 안 와닿더라도 어, 포기는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에너지랑 K가 에너지는 1 over time이고 K는 1 over length니까 이게 이제 길이랑 타임이 같은 스케일링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제 relativistic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non-relativistic한 경우는 타임이랑 길이가 대략 이제 스퀘어 릴레이션인 경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라핀이 사람들 이제 relativistic하다, 그 디락 퍼미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스케일링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스케일링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막 relativistic 일렉트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냥 에너지가 K에 비례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혹시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뭐 3D에 이제 바이 세말 메탈 뭐 이런 애들도 다 이런 스케일링이 따르죠. 거기서도 relativistic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딴 게 아니고 에너지가 K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봤다고 해서 그 고체 논문을 읽다가 이런 단어를 봤다고 해서 막 그 아인슈타인 릴레티비티 책을 본다고 그 고체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될 테니까 그냥 그걸 봤을 때 겁먹지 말고 그냥 에너지가 K에 비례한다라는 얘기구나라고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네. 질문 있나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거를 보고 이제 밴드갭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보면 이제 디락 퍼미온이 생기려면 이제 밴드가 이렇게 크로싱이 쫙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밴드갭을 디파인 하려면 이게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죠. 그래서 그래핀을 갭블리스하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밴드갭이 없다는 뜻이에요. 갭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밴드갭이 없다라는 센스에서 갭블리스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밴드갭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쉽죠? 그죠?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종종 그래핀이나 이제 디라퍼미온이 이제 토폴로지컬하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디라퍼미온이 토폴로지컬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되게 생뚱맞은 말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요 그 해밀토니안을 잘 보면 K랑 시그마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죠? K랑 시그마가 곱해져 있죠. 근데 KX 곱하기 시그마 X 더하기 KY 시그마 Y 그다음에 마이너스 KX 시그마 X KY 시그마 Y 이런 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지만 필드 얘를 마치 스핀 하프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만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가 걸렸을 때 이렇게 스핀이 그 마그네틱 필드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걸렸으면 스핀은 자꾸 그쪽으로 갈라 그래요. 마치 자성이 있으면 그 이제 스핀이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근데 이 그래핀에서도 이 시그마가 그 스핀은 아닌데 이걸 보통 슈더 스핀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근데 그 얘네를 두고 K 스페이스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그 K 포인트 근처에서는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요. 딴 게 아니고 다시 얘기를 해주면 얘를 내가 그냥 그 h 닷 시그마라고 적는다고 합시다. hx는 시그 데타 kx고 hy는 데타 ky죠. 그죠? 그래서 h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디락 포인트 근처에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꼴이거나 막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뭔가 이렇게 싱귤러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쉐입을 학생들이 딴 데서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물이나 뭐 볼텍스라고 부르는 애들에서 주변에 이제 플루이드가 어떻게 흐르는지 물어보면은 흐르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라핀이 뭐 디락 퍼미온이 토폴로지컬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그 H 시그마로 적었을 때 해미토니안을 H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뭔가 빙글빙글빙글 도는 볼텍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도 뭐 그렇게 겁먹을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 단어를 다 단어 바이 단어로 다 이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논문을 읽다가 나오는 말들이 사실은 별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딪히면 보통 겁먹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토폴로지컬, 다른 하나가 뭐 릴레티비스티 뭐 이런 거 만나면 이제 그 겁을 먹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별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여기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여기서 토폴로지컬이라는 게 뭔가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센스에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한쪽으로 뱅글뱅글 돈다는 게 아직 토폴로지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혹시 그 부분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같은 랭귀지를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고 H 시그마로 적었을 적에 H가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내가 룹을 따라갈 적에 얼마나 감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는 횟수, 뭐 이렇게 와인딩 넘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폴로지컬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와인딩 넘버가 좀 트리비얼한 와인딩 넘버라서 네, 네.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줄게요. 네. 네, 딴 게 아니고 보통 볼텍스, 그다음에 이제 막 그 모노폴, 막 이런 거 보면은 왠지 되게 이상하게 생겨거든요. 대충 이상하게 생겨먹으면 뭔가 토폴로지컬 확률이 커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그 논문 보다가 막 RPS 스펙트럼이나 뭐 이렇게 뭐 그 마그네틱 텍스처 같은 거 봤는데 이상하게 생겨먹은 애가 있으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감고 있거나 이렇게 모노폴처럼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애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와인딩 넘버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첫 번째 부딪힌 게 이제 빙글빙글 감고 있는 볼텍스에 해당하는 애가 디락 포인트다라는 얘기 정도로가 첫 번째 얘기가 될 거고요. 좀 이따 이제 모노폴에 해당하는 애도 좀 볼 거예요. 네. 혹시 또 교수님, 질문? 여기서 네, 그 슈도 스핀이 약간 베리 커버처 같은 개념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리 커버처, 그러니까 이 슈도 스핀이 이제 시그마가 있고요. 시그마가 이제 베리 커버처랑 연결이 되는데 디락 포인트가 베리 커버처 정확히 파이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리 커버처의 소스로서 토폴로지컬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베리 커버처가 익숙한 친구들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게 이제 베리 커버처랑 정확히 같은 스트럭처 같거든요. 혹시 이거를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은 여기에 뭔가 디락 포인트가 보이면 거기에 뭔가 와인딩 넘버가 있다. 네, 그래서 뭔가 토폴로지컬한 프로퍼티 디파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딴 게 아니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슈도 스핀이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볼텍스 같은 쉐입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이걸 말하고 나니까 학생들 표정이 좀 더 그 의문의 눈초리로 바뀌어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으면 멈춰 세우고 물어봐요.
근데 이 코스 자체는 이제 대학원생들 대상 수업이라서 자세히는 학생들이 아예 궁금하지가 않지, 그지? 본인들 연구에 관련된 정도까지만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깊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개론식으로 이제 2주씩 나눠서 하는 거라서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관련한 레퍼런스를 좀 더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그래핀이나 이렇게 디락 퍼미온이 있는 시스템은 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육각격자에서 자꾸 그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찾으려고 하고 다이아몬드 레티스에서 사실 디락 퍼미온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막 그런 자꾸 그런 시스템을 고려하는 이유가 걔네가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로 받기가 굉장히 쉬운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둘러볼 거는 얘를 어떻게 좀 바꿔서 가장 쉬운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오늘 조금 더 둘러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살짝 제가 막 엄청나게 인투이티브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긴 할 텐데 이해가 조금 덜 되더라도 수식 같은 거 더 못 따라가더라도 그냥 개념적인 거 또는 이제 피노미놀로지 뭐 이런 거라도 좀 잘 주워갔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전까지 했던 거에서 학생들이 건져갈 수 있는 거는 딱 이제 타입 바인딩 모델 어떻게 적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고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배웠죠, 그죠? 이거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꼭 한번 좀 배워서 가는 걸로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2시간 동안 얘기할 거 오늘이랑 이제 목요일 날 얘기할 거는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깊게는 이해를 못해도 좋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정도만 좀 집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더 얘기할 거는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아까 그래핀은 인슐레이터가 아니죠, 그죠? 밴드갭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오늘부터는 이제 인슐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이제 피노메놀로지를 몇 개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노메놀로지들만 기억을 해도 성공적으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슐레이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크가 밴드 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부르는 대상들은 인슐레이터예요. 근데 이제 벌크가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인슐레이터인 게 바운더리로 가면은 바운더리는 갭이 없어요. 되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크에는 밴드 갭이 있는데 내가 얘를 오픈 바운더리 컨디션에 딱 집어넣는 순간 뭔가 갭블리스한 모드가 엣지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조금 보여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D에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가장 간단한 피노미놀로지는 제가 1D 와이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와이어가 있는 시스템이고 와이어가 있는데 요 벌크는 밴드갭이 있고요. 근데 내가 엣지로 가면은 엣지에 뭔가 댕글링 본드가 강제로 뭔가 이렇게 생겨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바운더리에만 뭔가 논트리비얼한 그 스테이트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1D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가장 간단한 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2D에서는 좀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샘플을 길렀어요. 랩에서 막 어떻게든 길렀어. MB든 뭐 이렇게 뜯어내든 막 뜯어내고 나니까 그 샘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백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인슐레이터인 애가 나오는 거고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인슐레이터인데 그 백큐이랑 이 바운더리를 따라서는 어떤 이유에선가 전자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이제 갭블리스한 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엣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벌크 디멘전보다 하나 낮은 디멘전에서 메탈릭한 스테이트가 나오는 경우들 그리고 그 메탈릭한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벌크 인슐레이터의 어떤 특징 때문에 나오는 애들을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는
1D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슈슈리퍼 히거 체인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D에서는 이제 천 인슐레이터라는 애가 있고, 퀀텀 스피노 이펙트라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원 디멘셔널 엣지가 항상 있고요. 네. 혹시 이 피노미놀로지 관련해서 질문 있는 친구가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피노미놀로지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연구한다 그러면 요런 애들을 찾아 헤매는. 그리고 종종 이렇게 바운더리를 따라서 흐르는 애들이 굉장히 로버스트 하거든요. 제가 막 임퓨리티를 막 집어넣고 해도 웬만한 경우에는 얘가 살아남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원디 메탈이랑 좀 달라요. 원디 메탈보다 훨씬 강하게 살아남기 때문에 얘로 뭔가 엔지니어링을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로어 디멘셔널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어 디멘셔널 한 애가 좀 더 잘 서바이브 해요. 온갖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활용해 볼까? 뭐 이런 디스커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애의 대표적인 애 중에 하나가 인슐레이터는 아니지만 슈퍼컨덕터 중에 이제 마요라나 모드를 찾는 친구들이 있다면 마요라나 퍼미언 실험적으로 찾는 친구들은 하는 일이 요 엣지에 뭔가 이렇게 특이한 애가 사는 경우를 찾아 헤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론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게 이제 되게 쉽게 만들어지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많이들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여다볼 가장 첫 번째의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는 이제 2D, 그래도 우리가 수업이 2D잖아요. 2D 머터리얼 관련한 수업이니까 2D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들여다볼 거고, 그거의 가장 간단한 인슐레이터인 천 인슐레이터라는 애에 대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천 인슐레이터라고 불리고요. 또는 이제 논문 읽다 보면은 뭐 할데임 모델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천 인슐레이터를 구현하는 가장 간단한 레티스 모델이에요. 타입 바인딩 모델.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할데임 모델에 대해서 타입 바인딩 모델을 인트로듀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왜 재밌는 앤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업샷을 하나 보여주면 이 2D 천 인슐레이터는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깨는 애예요. 그래서 뭔가 마그네티제이션 같은 애가 살짝 있는 애예요.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길고 긴 아규먼트가 있고 실험적으로도 뭐 검증이 잘 돼 있는 경우지만 요걸 설명을 오늘 할 텐데 시그마 XY를 매저를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이 샘플이 얼마나 더럽건 너무 더러우면 안 되겠죠 물론 샘플이 어떻게 준비를 했건 그리고 시스템의 뭐 아토믹 엘리먼트가 뭐든 간에 시그마 XY가 어떤 인티저 나누기 2파이 곱하기 E 스퀘어 나누기 H 바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워낙 이제 대학원쯤 오면 신기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들어도 이제 하나도 안 신기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익숙한 이제 컨덕티비티, 레지스티비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홀 컨덕티비티인데 학생들이 생각할 적에 홀 컨덕티비티 어떤 컨덕티비티 값이 뭐로 결정이 나겠어요? 학생들이 일반 물리 시간 때부터 맨날 들어왔고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전하를 캐링하는 애가 많으면 시그마 XY도 항상 커야겠죠. 그죠? 예,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하면 컨덕티비티는 전하를 캐리하는 일렉트론의 덴시티가 높으면 당연히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임퓨리티가 많으면 얘가 이제 느려지니까 임퓨리티 덴시티도 펑션으로 들어가야 되고 일렉트론 넘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샘플에 뭐 온갖 파라미터들이 그걸 결정을 해야겠죠. 시그마 XY를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렉트론 넘버 덴시티도 안 들어가고요. 이 포뮬라 잘 보면 일렉트론 넘버 덴시티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임퓨리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안 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의 매스가 어떻고 뭐 이펙티브 매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뭔가 유니버설한 넘버 E랑 H 바가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뭔가 인티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인슐레이터의 특징은 천인슐레이터에 들어가고 나면 시그마 XY가 이렇게 나이스한 넘버로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프로퍼티를 가지는 시스템이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물리하면서 정수를 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정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리에 나오는 경우 거의 없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정수가 띡띡띡 나와요. 0, 1, 2, 3 이렇게 딱딱딱.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 스퀘어 나누기 H바가 있는데 이 정수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볼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상한 애다라는 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천 인슐레이터의 특성은 뭔지에 대해서 오늘이랑 아마 목요일에 조금 얘기하고 정리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천 인슐레이터 모델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 볼 건데요. 거의 그래핀이랑 같아요. 그래핀이랑 같아서 육각격자인데요. 육각격자인데 일렉트론이 여기서 이제 여기 그 nearest neighbor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텀뿐만 아니라 뭐를 또 고려할 거냐면은 further neighbor로 뛰는 텀들을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second neighbor로도 일렉트론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으로도 뛰지만 멀리도 뛰는. 그래서 A에서 A 서블레티스로 뛰고 B에서 B 서블레티스로 뛰고 이런 항들이 있는 모델을 고려할 거예요. 이 모델을 처음 찾으신 분이 이제 할데인이라고 그 노벨상을 받았죠. 2016년인가 2017년인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요거로 받은 건 아니에요. 재밌게도 이걸로 받은 건 아니고 다른 걸로 받았어요. 이거 할데인 모델이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모델로 상을 받은 거긴 합니다. 어쨌든 이 모델은 거의 2차원의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의 가장 프로토티피컬한 모델이에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공부된 모델. 사이테이션이 한 몇천 엔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적고 나서 딱 보면은 일렉트론이 뛰는 패턴을 정했으니까 타입 바인딩 모델을 적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R 사이트에 있는 일렉트론이 A 서블라티스의 웨이브 펑션이 타임에 대해서 변하는 정도는 근처에서 일렉트론이 넘어오는 정도에 해당하는 텀이 하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이 nearest neighbor에서 오는 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그래핀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핀이랑 똑같은데 이 경우는 두 번째 네이버한테 오는 텀들도 있겠죠. 걔는 이제 텀이 한 6개는 될 거예요. 3개? 6개? 6개일 거예요. 네. 6개가 있는데 한번 본인들이 직접 적어보면 돼요. 6개 맞네. 6개인데 여기에서 약간 재미있는 게 들어오는데 그 전엔 제가 일렉트론이 넘어올 확률을 그냥 리얼 넘버로 킵 트랙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잘 기억을 해보면 클래시컬 메카닉스, 그러니까 고전역학이랑 양자역학이랑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에서 이제 컴플렉스 넘버가 막 돌아다니죠. 그죠? 웨이브 펑션도 컴플렉스 넘버고 E2D IKX 뭐 이런 것도 컴플렉스 넘버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i를 집어넣을 거예요. 컴플렉스 넘버를 집어넣고 T2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T2는 이제 그 넘어오는 인텐시티고요. 그다음에 이제 i는 어떤 페이즈 팩터고. 이렇게 고르는 이유는 이렇게 고르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할 때는 또 그런 식으로 골랐어요. 그러니까 왜 요렇게 해야 되나요? 요게 왜 스페시픽하게 i여야만 하나요? 라는 거는 이걸 고르면 답이 나와서고요. 그다음에 요 i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거는 요 i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클래시컬 메카닉스. 만약 제가 정말 probability로만 해석을 한다면 내가 probability였다면 i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확률이라는 건 항상 양수고 0과 1 사이 값이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다루는 거는 확률 그 자체는 아니고 웨이브 펑션을 다루잖아요. 이게 웨이브 펑션이죠. 그죠?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 웨이브 펑션은 컴플렉스 넘버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i를 집어넣어 준 항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주는 역할은 그냥 간단히만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이걸 넣어준 물리적 의미는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기 넣으면 답은 나오는데 얘가 그래서 해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렉트론이 이렇게 요 육각격자를 통해서 한 바퀴 돌면은 이 육각격자를 한 바퀴 도는 방법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세컨 네이버 호핑 텀을 통해서 돌면 띡띡띡 이렇게 돌 수 있거든요. 띡띡띡 돌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느낀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요 I 팩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텀이 해주는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일렉트론이 자기장 안에서 움직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홀 이펙트가 필요하려면 홀 이펙트가 뭐냐면은 자기장이 G축으로 걸려있고 제가 일렉트릭 필드 X방향으로 걸면 일렉트론들이 직진을 못 가고 이렇게 휘죠. 이렇게 삑삑삑 휘죠. 그러니까 그 효과를 퀀텀 메카니컬하게 다루고 싶은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홀 이펙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즈 팩터가 들어간 텀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딴 역할이 아니고 일렉트론이 자기장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풀고 있는 모델을 다르게 뒤집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 로렌츠 포스를 느끼는 일렉트론을 양자역학적으로 푸는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타입 바인딩 모델 레벨에서 풀려다가 보면은 이런 항을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를 수 있지만 물리적인 의미는 자기장을 느끼게 해주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 혹시 네. 여기서 R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R이 요 A 서블레티스를 나타내는 그 프리미티브 벡터입니다. 리얼 스페이스에서 캐피탈 R이 요 A 서블레티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그렇겠죠? 네. 허니컴 레티스니까 서블레티스가 두 개가 있죠, 그죠? 얘랑 얘로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리피티션이 있겠죠, 공간상에. 얘가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이 쫙 있겠죠. 네. 그 중에 여기에 있는 R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요 캐피탈 R이 여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답이 됐을까요? 네, 유니셀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그래서 바쁜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비슷하게 이제 B 서블레티스에 대해서도 그런 항들을 적을 수 있거든요. A랑 B에 대해서 지금 A만 고려했죠, 그죠? B에 대해서도 적을 수 있어요. 적고 나면은 대학원생들은 바쁜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이거를 본인들이 한번 유도를 해봐요. 제가 이게 그 패턴을 그려줬는데 그거로부터 타입 바인딩들을 유도를 해보고 나면은 특정한 텀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됐던 게 뭐였죠?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은 퓨리어 트랜스포머 하면 됐었죠, 그죠? 퓨리어 트랜스포머 하면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해미토니안이 얻어지는데 조금 구하면 살짝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그래핀에서만 보면 그래핀에서는 이 오프 다이고널밖에 없었어요. 오프 다이고널밖에 없었어, 텀이. 그쵸? 그래핀에서 오프 다이고널에만 뭐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할데인 모델에서는 이 다이고널에도 어떤 항들이 생겨요.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이렇게 적은 타입 바인딩 모델을 퓨리어 트랜스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끄적끄적 조금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고요. 근데 얘를 다시 잘 적어보면은 마치 아까하고 똑같이 그 슈도 스핀에다가 지만 필드가 걸린 것처럼 적어져요. 슈도 스핀에다가 지만 텀이 걸린 것처럼 적어지는데 아까 그래핀에서는 시그마 X랑 시그마 Y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죠? 왜냐면 시그마 X랑 시그마 Y만 있으면 이 오프 다이고널은 다 전개가 되니까. 근데 잘 보면 이 경우는 다이고널에도 어떤 항이 있어서 이게 시그마 G로 딱 주어져요. 그래서 혹시 파울리 매트릭스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가 2x2 특정 2x2 매트릭스인데요. 시그마 X는 0, 1, 1, 0이고요. 시그마 Y는 0, I, I, 0이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G는 1, 0, 0, 1이에요. 그리고 요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는 전부 다 스핀 하프를 다룰 적에 나왔던 애예요. 혹시 기억들 나나요? 얘를 뭐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뭐 이런 거 봤던 기억이 나죠? 그 스핀 하프 큐빗 하나를 다룰 때 나오는 애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아이겐밸류 구해야 되죠. 그죠? 에너지 아이겐밸류 구하는 거는 이거 다이고널라이즈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다이고널라이즈 하면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여기서 다이고널 매스매티카 딱 집어넣는 다음에 엔터 아이겐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딱 나와요. 이건 뭐 이상한 짓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트리비얼한 작업이고 매스매티카 또는 그다음에 매틀랩 뭐 이런데 엔터 딱 치면 딱 나옵니다. 네. 근데 얘가 그래핀이랑 다른 거가 딱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제가 그림을 안 그려놨네. 네. 그래핀이랑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래핀에서 K 포인트에서 이게 이렇게 에너지 밴드가 쫙 내려와서 이렇게 딱 만나죠. 그죠? 그래서 디락 포인트가 있었지. 그 그래핀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 얘네 둘이 절대 만나질 않아요. 이렇게 갭이 열려요. 디락 포인트에서. 그래서 얘는 인슐레이터가 돼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잠시만요. 혹시 제가 그림을 갖고 있는지 좀 보여줄게요. 그림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그 매스매티카로 학생들이 플랫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렉처 노트에 보내준 거를 그러면 똑같이 요 라인을 따라서 도는 식으로 플랫을 해주면 그 하이데인 모델에서는 이렇게 되다가 여기 여기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열려요. 여기에 밴드갭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하이데인 모델은 인슐레이터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학생들이 매스매티카에 한번 요 집어넣고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정 귀찮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얘에다가 요 K가 있죠. K. 요 모멘텀 K에다가 요 K 포인트 값을 모멘텀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그냥 얘가 논지로가 나오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핀의 경우는 K 값에다가 그 디락 포인트 값을 넣으면은 에너지가 0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0이 안 나오는 거를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학생들이 실험을 하든 뭐 이러면은 이제 DFT 실험 데이터, DFT 데이터를 많이 보죠. 그죠?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DFT 데이터를 보거나 또는 내가 연구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보고 싶을 적에 보통 하는 게 이제 DFT 결과를 보잖아요. DFT 봤을 적에 이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서 재밌을 수 있어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그 밴드 갭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밴드 갭이 열려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안 그러고 이제 갭이 닫혀 있는데 교수님 이거 토폴로지컬이에요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 뭐라고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밴드 갭이 열려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이게 이제 재밌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첫 번째 스텝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관련한 연구를 하는 친구들은 DFT 밴드 구조를 봤을 적에 얘가 밴드가 다른 밴드랑 이제 분리가 잘 돼 있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오늘은 뭐가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지. 저번보다 조금 더 내용이 살짝 어렵죠. 그래도 최대한 말물리와 그림물리로 때울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참고로 이제 이론을 교수님, 하지만 네. 근데 지금 처음에 할드인 모델 설명하실 때 네. 그래핀이랑 모양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요 네. 세컨 네이버 텀이 있죠. 아, 근데 네. 그 그래핀에서도 세컨 네이버가 없어요. 네이버 거긴. 가면 왜 없나요? 아, 거기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래핀에서는 세컨 네이버 텀이 없을 이유는 그 세컨 네이버 텀이 살짝 있을 텐데요. 거기서는 자기장이 일반적으로 내가 그래핀에서 자기장을 걸지 않잖아요. 그 세컨 네이버 텀이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아, 그럼 이 해주면은 자기장이 예, 있을 때 예, 주요하게 갭이 나타나는 그렇죠. 친구들을 말하는. 아, 그렇죠. 여기서 감사합니다. 다루는 네, 네.
그래서 그래핀에서는 nearest neighbor 호핑만 있어도 사실 밴드 구조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 카본, nearest neighbor 카본 아톰 사이에 호핑만 딱 있어도 그 DFT 밴드를 거의 맞춰요. 그래서 사실은 세컨 네이버를 막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네.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얘가 좀 중요해지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인슐레이터인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학생들이 봤을 적에 뭐뭐뭐를 체킹을 하는지를 이제 프로토콜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봤더니 인슐레이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밴드가 뭔가 특이한 와인딩 넘버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말을 체킹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DFT 논문에 읽는다고 하면.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가장 간단한 예가 바로 첫 넘버예요. 첫 넘버. 학생들이 뭔가 물질 연구를 하는데 이론 논문을 막 뒤적뒤적 하다가 봤는데 이게 내가 하는 물질이 재밌는 물질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면은 먼저 밴드 갭이 있는지 보고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인지 확인하려면 밴드 인슐레이터인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딩 넘버라는 게 있는지 체킹을 하는 거예요. 와인딩 넘버라는 말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애가 첫 넘버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첫 넘버만 볼 거예요. 다른 종류의 와인딩 넘버도 있어요. 아까 이렇게 볼티시티도 와인딩 넘버였죠. 그죠? 이 첫 넘버도 하나의 와인딩 넘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DFT 논문을 봤을 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인지 확인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밴드 갭, 그다음에 이제 와인딩 넘버, 어떤 특정한 인티저 넘버가 있는지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있으면 얘가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적에는 그 시스템을 봤을 적에 벌크는 그냥 인슐레이터더라도 바운더를 만들면 바운더리에 뭐가 사는, 그러니까 와인딩 넘버가 있으면 바운더리에 뭔가 살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 간단한 예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넘버가 뭔지 잘 이해 못하더라도 그 학생들 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첫 넘버를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면은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그 학생들이 이제 와인딩 넘버를 논문을 읽다 보면 이거가 뭔지를 막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보통 이제 수학자들이 뭔가 열심히 고민해서 디파인 해놓은 거야. 뭔가 논트리비얼한 인티저구나라는 거 알면 돼요. 이 인티저가 보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운더리를 가면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숫자다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딩 넘버나 첫 넘버라는 걸 봤을 때 겁먹지 말고 그게 imply 하는 거는 바운더리에 뭐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넘버가 와인딩 넘버가 첫 넘버고요. 이게 좀 더 바로 와닿는 애라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넘버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요. 제가 해밀토니안을 시그마.hk로 이렇게 디파인을 했을 때 hk로 디파인을 했을 적에 이 hk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얘네들에 해당을 하겠죠. 그죠? 얘가 이제 hk의 x 컴포넌트고 hk의 y 컴포넌트고 hk의 z 컴포넌트가 얘네에 해당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벡터로 봤을 때 얘네로부터 어떤 유닛 벡터를 디파인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뭔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수식에 집어넣고 브릴리언 존에 대해서 전부 적분을 한 숫자예요. 놀라운 거는 이 숫자가 항상 정수로 떨어져요. 정수로 떨어진다는 건 이제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를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이런 숫자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계산을 했구나. 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HK가 제가 브릴리언 존에서 모멘텀을 바꾸면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유닛 벡터니까. 그 유닛 스피어 위에서 얘가 막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K를 바꾸면은 이 HK가 펑션 바뀌니까 가리키는 데가 점점 변하겠죠. 그죠? K를 바꾸면. 그렇죠? 그래서 브릴리언 존에 대해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유닛 벡터가 유닛 스피어를 몇 번 감느냐에 대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와인딩이라는 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감다라는 뜻이죠. 이게 정말 이 HK가 이 스피어를 몇 번을 감아내는지를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비얼 인슐레이터는 한 번도 안 감고요. 한 번도 안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천 인슐레이터는 뭐 한 번을 감든 두 번을 감든 뭔가 몇 번을 감긴 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와인딩 넘버라고 불리는 애고요. 와인딩 넘버 중에 스페셜한 애가 이제 천 넘버라는 애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티저라는 거예요. 인티저. 인티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제 토폴로지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 이 HK가 결국 해미토니안이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해미토니안에 비례하는 애죠. 대략. 그러면은 내가 인티저 값만 가질 수 있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HK를 뭔가 이렇게 천천히 뭐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이 HK를 맨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생각을 했다가 얘를 제가 살짝살짝 뭔가 디폼을 해보려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머터리얼 입장에서는 아톰을 이렇게 바꿔 끼는 것 같은 게 이제 HK가 바뀌는 거에 해당을 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뭔가를 바꿀 적에 만약 정수밖에 못 갖는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는 반드시 컨스턴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0이랑 1밖에 못 가진다고 합시다. 어떤 함수가 0이랑 1밖에 못 가져요. 근데 이제 물리라는 거는 항상 컨티뉴어스 하잖아요. 0이랑 1밖에 안 갖는 함수가 컨티뉴어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찍 긋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제가 뭔가를 컨티뉴어스하게 바꿀 때 그 말은 이 값이 죽어도 바뀔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찍 그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컨티뉴어스하게 바꾸는 게 뭐 그 임퓨리티를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을 임퓨리티 조금씩 집어넣는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임퓨리티를 내가 조금씩 넣어도 얘가 항상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고 불러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컨티뉴어스하게 뭔가를 막 바꾸는데 바꿈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바뀌는 값. 뭔가 컨티뉴어스하게 뭔가를 바꾸는데 죽어도 안 바뀌는 애들을 보통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가 다른 뜻이 아니고 그 내가 컨티뉴어스하게 뭔가를 막 바꾸는데 안 바뀌는 애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유명한 어널로지가 그거죠. 이제 컵이랑 도넛이랑 똑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어널로지는 어디서 들어봤죠? 그 토폴로지가 뭔지 잘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컵에서 도넛으로 내가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바꿀 적에 죽어도 안 바뀌는 거의 개수는 이 홀의 개수는 죽어도 안 바뀌죠. 그죠? 이 도넛의 홀의 개수는 죽어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베리언트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도 그 홀의 개수는 아니지만 정확히 어떤 인티저 값이 있고 얘는 컨티뉴어스하게 내가 해미토니안을 바꿔도 죽어도 안 바뀌고 약간 한 값을 갖는 애라서 토폴로지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값을 갖고 있는 인슐레이터이기 때문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그냥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가지고 있는 인슐레이터니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약간 느낌적인 느낌만 얻어가도 돼요. 오늘 렉처는. 어, 네. 교수님, 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바꾸는 게 걸어주는 자기장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뭐 0이든 1이든 2든? 네. 그게 바뀌려면 뭔가 이렇게 도넛에서 이제 컵으로 바꾸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공을 빵꾸를 낸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꼬매야 되는 것 같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0에서 1 또는 1에서 2 뭐 이렇게 바꾸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인슐레이터가 아니고 한번 갭이 닫혔다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자기장의 세기를 바꾼다든지 또는 뭐 아톰을 완전 다른 애를 갖다 껴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을 거치면은 이 넘버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걔네 감사합니다. 둘을 컨티뉴어스하게 인터폴레이트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디스크리트하게 중간에 인슐레이터가 아닌 지점이 됐다가 가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네. 그 아까 토폴로지 그 네. 컵이랑 도넛 그 비교할 네. 때 네. 그 아무리 힘을 줘도 그 구멍수는 안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컨티뉴어스하게 여기에 디폼을 하면. 네. 그럼 여기서도 뭐 음. 바꿨을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벡터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스피어가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을 이렇게 뒤집어서 공을 한번 감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풍선을 막 아무리 이렇게 늘리고 막 이렇게 로컬하게 막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구겨 넣고 막 해도 한 번을 감았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죠. 네. 얘를 두 번 감는 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풍선을 한번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 경우. 그럼 그 프로세스는 뭐 네. 자기장 아까 말했던 그건가요? 자기장이랑 아까 뭐 말한 어떤 것처럼 종류? 이제 뭔가 인슐레이터가 아닌 지점을 한번 거쳐야 돼요. 이렇게 메탈이 아, 한번 됐다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토폴로지컬한 프로퍼티가 살아남은 조건이 뭐냐면 인슐레이터 상태만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값은 죽어도 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여기서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HK의 앱솔루트 밸류가 이 HK의 앱솔루트 밸류가 뭐에 해당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K 포인트에서 여기 이제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까지 거리가 HK예요. HK의 앱솔루트 밸류예요. 사실 그 다르게 말을 해주면 또는 이 EK가 뭐냐면 이 HK의 앱솔루트 밸류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게 이 유닛 벡터라는 게 왜 디파인 되려면 얘의 크기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얘가 항상 파이나이트하다는 소리고 그 말은 밴드가 항상 요 0에서 파이나이트하게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죽어도 만날 일이 없다는 소리죠. 제가 에너지 0 근처에서. 이게 인슐레이터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숫자가 죽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갑자기 바뀌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얘 자체가 이제 디파인이 잘 안 돼야 되는데요. 잘 안 되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그냥 0을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닛 팩터도 디파인이 안 되고 이게 마치 아까 풍선에 이제 빵꾸를 딱 뚫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네. 혹시 답이 됐을까요? 우주학생. 네, 일단 네, 느낌적인 느낌은 알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빵꾸가 딱 뚫린 지점이 디락 포인트가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디락 포인트가 돼야만 하는 이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어를 내가 빵꾸 딱 뚫으면 거기에 이제 디락 포인트가 생기는 거는 이제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가 있는 거고 학생들한테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쉽게 바뀌지 않는 값이 있다. 인슐레이터 안에 있기만 하면 죽어도 안 바뀌는 값이 하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 값이 아까 말했던 요 시그마 XY의 코이피션트에 나타나요. 정확히 와인딩 넘버가 요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퀀텀 메카닉스니까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전자의 마이크로스코픽한 거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의된 어떤 숫자가 이 시그마 XY라고 하면 제가 샘플 이따만한 걸 갖다 놓고 볼티지 걸고 전류 재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매크로스코픽한 프로퍼티죠. 그죠? 그렇죠? 시그마 XY라는 거 굉장히 매크로스코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을 엄청 많이 걸고 전자가 막 한두 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을 적에 재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한 양자역학적인 데이터가 매크로스코픽한 피직스를 결정하는 굉장히 스펙타큘러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이제 와인딩 넘버라는 거로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조금 일찍 끝내고요. 아마 이거 15분 안에 끝낼 자신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와인딩 넘버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와인딩 넘버가 있으면 바운더리에 뭐가 산다라고 그랬죠. 그죠? 바운더리에 뭔가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첫 넘버가 임플라이 하는 요 1D 메탈의 특성이 있어요. 첫 넘버가 임플라이 하는 이 1D 메탈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요 시그마 XY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학생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거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게 어떤 앤지, 느낌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걔네를 혹시 나중에 DFT 논문을 볼 적에 뭘 체킹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식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네. 혹시 네. 아까 전에 수업 듣다가 잠깐 인터넷이 끊겨서 자세히 못 들은 부분이 네네. 있는데 한 번만 네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그 부분이요? 잠시만요. 첫 넘버 얘기하실 때 네. 그 유닛 벡터가 몇 번 음. 스피어를 갖는지 그 얘기하실 때 잠깐 끊겨가지고 혹시 한 번만 더 네네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 적분이 있고 한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실제로는 무슨 일이냐면 요 스몰 HK 유닛 벡터가 유닛 스피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유닛 벡터가 스피어를 몇 번 커버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K가 이제 브릴리언 존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2D 플레인에서 2D 플레인, 그러니까 K가 이제 2D에 디파인 돼 있고 HK도 그러면 2D에 디파인 돼 있겠죠? 그럼 걔네가 스피어를 몇 번 감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첫 넘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까 뭐 한 번도 안 감으면 뭐라고 하셨나요? 한 번도 안 감으면 트리비얼한 인슐레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넘버가 0이 아니면 걔네를 천 인슐레이터라고 불러요.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네, 그 첫 넘버는 네, 투디멘셔널한 물질들의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만 계산하나요? 맞아요. 아니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2D에도 첫 넘버 외에도 온갖 종류의 와인딩 넘버가 있어요. 그리고 뭐 3D에도 3D에 해당하는 와인딩 넘버가 있고. 근데 걔네 와인딩 넘버들을 마주쳤을 적에 막 이상한 숫자가 막 써 있을 때 겁먹지 마요. 그냥 다른 뜻이 아니고 뭔가 이 인슐레이터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그냥 말을 할 뿐이고 걔는 바운더리를 보면은 뭔가 산다라는 뜻이다. 이 정도까지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와인딩 넘버가 첫 넘버라서 첫 넘버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막 네, 그 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HK 크기가 네, 막 0인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와인딩 넘버를 기술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경우가 이제 토폴로지컬 세마이 메탈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이 세마이 메탈 뭐 이런 애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걔는 이제 갭이 닫힘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이한 넘버를 디파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해요. 그 사실은 친구는 첫 얘랑 넘버가 정확히 같은 애예요. 그래서 걔도 첫 같은 넘버긴 친구. 해요. 네. 네, 걔는 첫 넘버 디파인 할 때 그 바이 포인트에서 벗어난 지점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우주 학생 물어보고 그다음 시원 학생. 네. 그러면 이 토폴리티컬 인슐레이터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이제 그 밴드 스트럭처에 좀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는 물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경우로 이제 자기장을 얘기했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자기장을 안 걸고 페로마그넷을 붙여서 비슷한 효과를 내요. 그래서 이제 퀀텀 아노말러스 홀 이펙트라고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페로마그넷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페로마그네틱한 애가 있으면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내뱉는 애잖아요. 페로마그넷이 내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됐다 크게 걸지 않아도 그 안에 전자 입장에서 자기장이 걸린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천인슐레이터는 페로마그네틱 붙여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장으로 만들어낸 애들을 보통 퀀텀 홀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네. 그러면 그 음, 이 자기장 걸었을 때나 이렇게 그럴 때 네, 효과가 네, 바뀌는 거랑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1D, 2D 할 때 그 엣지 부분에서 그 바운드리 부분에서 뭐 음. 효과가 달라진 그거랑 뭐 관련이 같은 말인가요? 어, 이런 현상의 하나의 예가 이제 천인슐레이터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온갖 파시블한 방법으로 요 엣지 모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온갖 와인딩 넘버들이 있는데요. 1D에도 뭔가 특정 와인딩 넘버가 있고 2D에도 첫 넘버 외에도 다른 종류의 와인딩 넘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이제 브릴리언 존에 뭐 스피어를 감는 얘기를 했지만 막 클라인 바트를 감아지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다른 종류의 와인딩 넘버들이 있을 적에 걔가 뭐가 됐든 보통은 이제 엣지에 항상 모드 특정한 모드들이 생기는데요.
그거의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이 1000 인슐레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1000 넘버가 디파인이 되면 엣지를 따라서 뭔가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천인슐레 때 이게 그냥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모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제 벌크 2D가 이제 2D 밴드 스트럭처 풀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특성에 대한 게 이제 첫 넘버 디파인 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그거가 이제 그래서 뭐가 재밌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가장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엣지를 봐라라는 거였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게 좀 더 브로드한 컨셉이고요. 이거의 하나의 예가 천 인슐레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가. 그래서 천 인슐레이터가 하나 있는 거고 좀 더 비거 클래스의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있는 거고 그 경우에는 온갖 종류의 와인딩 넘버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게 이제 3디멘전al 토폴로지컬 밴드 인슐레이터도 있죠. 걔는 이제 와인딩 넘버가 다른 애예요. 네, 결과적으로 임플라이하는 피직스는 일맥상통해요. 벌크가 뭔가 특이한 구조가 있어서 벌크의 일렉트론 웨이브 펑션에 특이한 구조가 있어서 그게 바운더리 가면 뭔가 반드시 게벌리스한 모드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애예요. 네. 네, 혹시 시원 학생? 네. 네, 그 교수님, 그러면 네. 그 란다우 레벨이 페르미 레벨을 닿는 그 현상 자체가 뭔가 불연속적인 변화가 네, 되면서 그 맞아요. 토포로지가 변한다는 말인 거죠. 네, 그 근데 각각의 란다우, 네, 네네. 네, 근데 네. 그 할데인 모델에서는 그 란다우 레벨 이야기가 없고 완전히 그 구조적인 특성 이야기만 나오는데 약간 이게 두 개가 다른 개념인 건가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자세히 안 들어가는데 하이데이 모델은 외부 자기장의 토탈 썸이 빵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프린시플 자기장이 없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란다우 레벨 근데 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피직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느낀 것처럼 전자가 이렇게 휘게끔 만들고 싶은 게 이제 트릭이에요. 아, 그럼 네, 그 란다우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자가 빙빙 도는 그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그렇죠. 거. 네, 그게 이제 베리 커베처가 정확히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을 대딱 크게 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다른 뭐 이런저런 트릭들은 뭐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데인 모델에 해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로렌츠 포스 느끼는 것처럼 만들어서 전자가 직선을 못 가고 이렇게 계속 휘게끔 만든 트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의도적으로 학생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어뷰즈 하는 건 있어요. 제가 터미널로지. 근데 그거는 네, 그, 네. 그런 게 조금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민지 학생. 그 저희가 첫 넘버 정의할 때 HK라는 게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게 파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 투레벨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첫 넘버는 투레벨 시스템이 아니어도 디파인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네네. 이제 투레벨 시스템으로 구현이 가능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약간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이해가 돼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게 약간 그 제너럴라이즈된 정의는 아니고 좀 스페시픽한 정의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 경우에 허니컴 라티스의 경우에.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인투이션은 대충 비슷해요. 뭐 밴드 개수가 늘어나도. 네. 그러니까 천 인슐레이터가 반드시 투 밴드만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멀티플 밴드가 있어도 되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와인딩 넘버가 있고 그게 있으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리고 첫 넘버의 경우는 그게 시그마 XY고 그런 얘기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네. 엣지에 가면 또 뭐가 있고.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교수님 그리고 한 없으면 가지 질문 더 드려도 네네. 될까요? 그 저희가 와인딩 넘버가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디퓨어몰피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그런 값을 생각하는데 그 디퓨어몰피즘이 뭐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임퓨리티나 마그네틱 필드나 이런 걸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네, 그 맞아요. 블록스피어 그럼 그거를 이제 블록스피어 입장에서 보면 블록스피어가 뭐 스피어에서 좀 찌그러진 모양이 됐다던가 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얘가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스피어가 아닌 뭔가 다른 매니폴드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매니폴드에 로컬하게 제가 코어디네이트 시스템을 바꿔도 바뀌지 않는 값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컬하기 때문에 이게 매니폴드가 스피어가 아니더라도 그 위에 살 수 있는 건가요? 약간 그러니까 스피어로 맵이 가능하기만 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편하게 하면 됩니다. 없으면 서로 뻘쭘하니까 그만 방을 닫을까요? 쳐다보고 있기 약간 민망하니까. 네, 네, 네. 더 질문 없죠?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고 학생들도 밥 먹으러 가고. 네. 네, 그러면은 그만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목요일 날 수업이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